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재보궐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권력을 잘못 쓰면 징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층 표결집 하겠다고 했는데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탄핵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참담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끌어내려야 된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 발언을 듣고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표현 수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네. 금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금도를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까? 형수 욕설 논란, 네. 얼마나 그 심한 욕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그 다음에 또 연예인과의 불륜 논란까지도 있었던 예.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백천동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5분이나 고귀한 목숨이 희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어요. 예. 그런 분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이제 11월 달 되면 선거가 이제 임박하자 이제는 합법적인 헌법이 정해진 탄핵 절차가 아니라 네.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걸 이 정부를 전복해야 되겠다는 저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건 탄핵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되겠다,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주장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제스처는 취하는 게 없어요. 즉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가면은 기각당할 것 같으니까. 예. 그로 그리고 인한 역풍이 부니까. 후폭풍과 역풍이 걱정이 되니까 하지는 예. 못하면서 네. 계속해서 뭐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이게 지금 네.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파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여의도의 대통령을 넘어서 러시아식 차르다 전제군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마디면은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구명을 위해서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 남발하죠. 그다음에 국정조사 남발하죠. 청문회 남발하죠. 예. 세상에 나는 박정희 시대도 살았고 전두환 시대도 살았지만 그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짖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 지금 고도로 민주화됐다고 하는 2020년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전제군주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차르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도중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옛날 목 대통령이 홍위병들한테 지시한 것처럼 폭력을 불사하더라도 전복을 해야 된다. 이 합법적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라.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일국의 최고 지도자의 한 사람인 제1야당의 대표, 최고 다수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네. 이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자는 얘기다.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저는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제가 지난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민주당에 대해 제가 제안을 했어요. 탄핵 청문회 이렇게 변증만 울리지 말고 정말 자신 있으면 탄핵 소추안 발의해라. 대통령에 그리고, 대한 탄핵안 발의를 해라.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럼 심판을 받자. 예.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다 져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는 지키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정부를 전복해야 된다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제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유죄 판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좀 선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11월에 선고가 2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1월 15일이랑 25일. 예. 그 전까지 실제로 좀 구체화를 할 수도 있을 거로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은 뭐 못할 짓이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탄핵 소추안 발의 자체는 엄청난 정책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무죄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조용히 판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대중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내가 억울하다. 검사의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안 하거든요. 예. 저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정치 탄압으로 수사 받으셨었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기소돼가지고 1, 2, 3심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나가셨었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등거 포기하고 영장 심사 받으러. 영장 심사까지 받고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때 저는 기자들이 물으면 짤막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지. 예. 이렇게 구구절절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예. 법정에서 다 변론을 하지 법정 밖에서 변론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이 그 방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법정 밖에서 정치적인 선동이라든가 정치적인 변론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은 뭡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당의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거 해법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탄핵, 국정조사, 각종 반헌법적 법률 남발 이거를 지금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예. 말씀드려서 예. 새로운 선거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이 구형이 됐고 위증교사 혐의는 3년이 구형돼서 예.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그 사건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이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는 유죄 또 중형 9년이 나왔죠. 네, 중형을 선고를 받았고 근데 이 대표는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 말고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추가로 또 재배당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게 논리가 있는 요청입니까? 재배당을 요청을 계속 하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원래 네. 한 재판부가 공범들 전체를 다 재판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원칙입니다. 예. 왜? 사건이라는 것이 뭐 A 재판부, B 재판 하나의 사건을 갖고 여러 재판부에서 나누다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 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소송 경제적 측면에 봐서도 비효율적이에요. 예. 그래서 공범은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의 관행인데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자기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당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저도 검사 출신이라고 이 사법에 오래 종사했지만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이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 공범에 대해서 유죄 내렸다는 이유로 기피 이렇게 재책 기피한다면 그럼 무죄 내린 사람도 재책 기피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또 이와 관련돼서 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던데 예. 정말 어이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 법치 파괴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공범에 대해 유죄를 내린 재판장을 재척 사유에 추가하는 건데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내린 재판장 뭔가 이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서 제척을 해야 된다면 공범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재판장도 피하는 게 맞긴 맞네요. 네, 그러면 같이 제척을 해야 되겠죠. 예. 같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건 무죄는 빼고 예. 유죄만 넣었던데요. 근데 결국은 꼼수죠. 꼼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충성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여의도 차르다. 전제분주다. 예. 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 하든 충성 경쟁을 벌여가지고 유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법안을 막 발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국민한테 충성해야 되고 유권자한테 예. 충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 유권자는 아랑곳 없이 오로지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고 자신한테 공천을 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정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떠나오셨던 조응천 전 의원이 뭐 지난주에 여기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이미 뭐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 만한 사람들은 당을 다 떠났거나 공천에서 많이 배제가 돼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국회에서 좀 느끼시기에도 기류가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좀 이렇게 가시화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다 유죄 선고가 돼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네. 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은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는 지금의 기류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에 반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청문회를 하자, 또 탄핵을 하자, 또 법안을 제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차르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직 예. 했으면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보다 더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때도 네. 이런 식의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예.